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번 임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발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폼페이오 장관 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접촉이 있었고 정상 간 약속의 세부 사항을 채우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문님, 이번에 단판을 지어야 될 주요 내용 뭐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하나의 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은 서문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서문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본론을 만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의 방법론과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실무회담급에서는 많이 이야기되어 온 것이죠. 예. 그러면 그동안 물밑 접촉이 있었고 실무회담이 있었으니까 이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틀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본론을 쓸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논의가 되었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구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핵물질이나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이런 내용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배 고문님께서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사실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회담 이전부터 성김 대사 등이 최선희 부상 등과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이번 방북을 앞두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과거 이제 이란과의 합의 과정을 보았을 때 걸린 시간을 보면 아직 많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핵물질이나 이런 시설 등에 대한 신고 리스트를 내놓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보이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과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그 정도까지 진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 정도까지 내용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앞서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임무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런 임무보다 어렵다 이런 평가를 좀 해봤는데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임파서블하게 보이지만 항상 미션은 컴플릿 되거든요. 저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임파서블한 이런 어떤 영화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는 뭔가 가능하게 미션이 컴플릿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저는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국가 전략을 변화시킬, 그러니까 지난 4월 20일에 경제발전 총력 노선으로 국가의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따라서 이런 두 최고 지도자의 이 노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길잡이 역할 또는 중재자 역할, 이런 것들이 저는 살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미션이 컴플릿 될 것이다, 완수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 핵시설이나 핵물질이 뭐가 있는지 이제 신고를 하고 IAEA를 초청하고 이런 내용까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까 좀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좀 어려운 미션인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북한과 미국 간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란과의 협상도 국제사회와 이란과의 협상도 초반 6개월의 시한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거의
2년 가까운 20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 문제나 아니면 리스트를 제공하는 대가로 과연 미국은 무엇을 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양국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많은 부분 구체적인 이야기가 합의가 되는 것을 바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협상 상대가 누군지 아직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앞으로 언제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몇 개월의 시간에 거쳐서 이 협상을 마무리한다라는 내용만 나오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1단계는 분명히 그 리스트에 제출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스트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협상 상대의 확정만 있다고 네. 하더라도 저는 꽤 많은 미션을 완수하고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님, 그렇다면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상황을 다르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처럼 좀 특별하게 김영철 위원장이 나오기보다는 아마도 이용호 외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관들이 매일 이런 실무 협상에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양국에서 협상을 위한 실무 조직들이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이번에도 성김 대사가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김 대사는 지금 이 비핵화에 대한 실무를 맡고 있기보다는 필리핀 대사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협상이 그렇게 임시로 일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가 정해지고 그리고 실무 협상을 이끌 사람이 누가 미국으로서 뭐 차관부급, 북한으로서는 뭐 부부상급 이런 식의 인적 자원이 누가 동원될 것인지가 정해진다면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좀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앞으로 진행될 협상의 신호,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배고무님, 네. 아까 뭐 핵물질이나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신고 작업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더라고요. 뭐 핵물질, 핵시설, 인력과 관련해서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런 데 대한 전체적인 신고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핵만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핵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질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리고 핵물질을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해체하거나 반출하거나 검증하는 이런 사업이 있죠. 또 하나는 미사일과 관련해서는요. 미사일만 하더라도 ICBM이 있고요.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한 이 미사일이 있고 또 그것을 완성하게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미사일 시험장이 있거든요. 엔진 시험장이. 그것이 또 여러 군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고 검증하고 또 그것을 해체하고 반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성과 결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한다는 이런 궤도에서는 저는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까지 신고를 한다 이 정도의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죠.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신고를 하겠다 이 정도의 협상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합의는 저는 그런 정도의 양국 간의 합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과정도 좀 아직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이미 그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일정,
이거에 대한 일정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뭐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에 사실 북미 간의 큰 비핵화 관련한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및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많은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와 같은 그러한 조치들을 일단 받아들고 귀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물론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조차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되고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고 양국이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도 곧 이제 협상에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두 국가가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얻어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위한 그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만 이번에 합의를 하고 오더라도 저는 폼페이오 장관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사실 이후에 협상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만남에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전과 좀 입장이 바뀐 건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FFVD라는 이전에는 CVID라는 용어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용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 CVID와 비교했을 때 좀 네. 다른 점을 쉽게 짚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irreversibl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CVID에는 불가역적인 I라는 그 불가역적이라는 부분이 매우 거기에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전보다는 검증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죠. 특히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또는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있었지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검증이라는 말은 북한이 일찍이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2005년 9.19 육자회담의 공동성명을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이룬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벌써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하겠다는 데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에 합의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또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를 했죠. 그것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합의를 했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른바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들은 사실 어느 나라의 비핵화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가역적이라는 그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겠다는 아마 그런 고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FF라고 나오는 그것은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그리고 또 이 충분한 뭐 그것을 완전한이라고도 해석합니다만은 최종적이고 충분한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 북한 또 우리 한국까지도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의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모님께서 불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이 빠진 게 이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쓴 걸까요? 사실 그 싱가포르 회담 초기에 나온 여러 가지 추측 보도들을 보면 이 불가역성 때문에 북한에서 근무하던 핵 과학자들을 전부 해외로 이주시켜야 한다. 뭐 그런 요구를 미국이 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자국 국민을 해외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북한이 개발해낸 어떤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평화적 이용에 관한 문제인데 핵 물질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평화적 이용이냐 아니면 군사적 이용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화적 이용까지도 막아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불가역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평화적 이용마저도 막아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핵 프로그램도 완전히 물론 폐기하겠지만 폐기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인력들을 더 이상 핵과 관련 원자력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어려운 조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FFBD란 용어가 나왔을 때는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추후에 있을 국내적 혹은 국외적 비판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CVID에서 FFBD라는 용어로 교체한 것이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공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리버서블이라는 파트를 빼는 대신 검증이란 부분에는 북한과 상당히 인식을 공유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과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되는지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그 입장, 미국의 태도도 북한과의 협상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어떤 변화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우리가 타이틀로 나왔던 것이 미션 임파서블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만일 아까 이야기했던 CVID, 그러니까 이 비가역적인 뒤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했더라면 저는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이 된다고 봐요. 그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가는 그 방법이 이 불가역적인이라고 하는 이 리버설이라는 말을 저는 뺨으로써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의 개념의 문제에서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개념의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2달 만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는 3차 방문을 하는 것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합의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4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사항들이 이제는 다시 좀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궤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군의 유해 송환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미국의 일정 정도 입장 변화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협상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그것도 북한의 태도 변화나 어떤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북한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표명은 하고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북한 대내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파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사실 논의는 전혀 없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 12일 이후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협상의 상대가 누구라고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협상의 상대가 누구로 정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 상대가 누가 되는지 이 부분이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정상선언에서 보면은 4가지가 합의됐거든요. 첫 번째 항이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교 수립까지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 북한이 새로운 외교 관계, 새로운 그러니까 국교 수립까지 가는 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네. 면에서 저는 리용호 외무상의 등장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두 번째 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도 역시 북한에서는 통일 전선부장보다는 외무상이 앉아 필요하는 이런 대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그것을 역할을 맡는 사람이 이제는 이용호가 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국교를 수립한다든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비핵화 관련된 어떤 시안을 요구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비핵화에 관련된 시간표 같은 것이 큰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제 협상이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언제까지 비핵화를 이뤄라라는 것을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공식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일정, 검증의 방법, 사찰의 방법, 그다음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내용 등은 앞으로 협상 상대가 누가 되든 그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문제지 지금 몇 차례 북미 간의 협상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그러한 합의가 나오기에는 시간도 모자른 상황이고 아직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그 기대가 좀 과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시안 관련해서는 보통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시안을 요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시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기의 시간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의 이 공장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를 방문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자체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갈마 관광지구만 하더라도 내년 4월 15일까지 모든 호텔 리조트 시설을 완성시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산 갈마 관광지구에 투입됐던 수많은 이 건설 노동자들 또는 군인들을 지금은 다 삼지연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삼지연을 거대한 지금 공사판이 벌어져서 호텔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으로서는 내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한표를 저는 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년 여름까지 본격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가 일정 정도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현재 이러한 강력한 제재 하에서는 어떤 관광객도 북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내년 여름까지 이 제재를 완화시켜서 북한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정도, 다시 말하면 2007년 수준이죠.
2007년 수준의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 될 것인가, 미국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수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핵무기와 핵시설을 신고하는 것, 또는 핵무기 또는 미사일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해체하거나 반출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북한 나름대로 저는 오히려 시간표를 가지고 그것을 미국에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 여름까지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그걸 목표로 두고 그렇죠.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군 유해 송환 작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4개항 중에 하나가 미군 유해에 대한 송환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간에는 그 미군 유해에 대한 송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실무 작업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의 이제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방북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비핵화에 관련한 문제보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비핵화에 대한 협상은 굉장히 치열한 협상전을 벌일 것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상에 들어간다면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을 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부분보다는 훨씬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이번 협상이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미국 내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요즘 미국의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요, 거의 모든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특히 이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한 그 미국 내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그 보도나 발언들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정세를 분석하면 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 북미 간의 협상을 진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추동력을 우리에게 염두에 둔다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다는 데서 오는 그 미국에서의 위협감, 또는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한 절박감, 이것의 두 추동력을 염두에 둔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좀 평가가 나오더라도 그건 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트랙은 길은 저는 제대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미국 내에서 이런 부정적인 분석이나 우려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도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바로 조치를 할 거다 그랬는데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계속 경제 시찰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배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내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전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차원의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조야를 포함해서 하나의 의견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행보가 싱가포르 회담 이전 이후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는 것을 보이려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행동을 특별히 보여준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제 위성 사진으로 공개한 것들은 과거 북한이 미사일 생산 등에 이용하던 시설들이 다시금 운영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아까 계속 우리가 리스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스트에 관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해서 보다 철저한 리스트를 제출하고자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도 담겨져 있고요.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빠른 비핵화의 행보를 보이라는 압력을 넣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 쪽에서 좀 유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북한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보다 더 구체적인 행보가 나온다면 그러한 의구심들은 좀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모님,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결국에는 비핵화 어떤 그 시간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경제 시찰, 경제 지도를 하러 간 지역을 보면은요, 신어주 그리고 황금평 지역이라고 하는 한때 중국을 대상으로 경제 특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했던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가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했지만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자체가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웅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욱더 절박하다라는 것을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또 북한의 여러 지도 집단, 엘리트 집단들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임무 수행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평양에서 농구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선수들이 돌아올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남한에서 또 농구 경기가 열리고요. 그리고 탁구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제2의 현정화 그리고 리분이 뭐 단일팀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아시안 게임에 이제 단일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민간 교류 그다음에 8월 달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등 비핵화를 제외한 여러 가지 민간 부분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려고 하려면 이제 비핵화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텐데요. 이러한 민간 부분, 스포츠,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 증진이 빨리 비핵화로도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도 협상이 잘 되고요. 그리고 비핵화가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도 이렇게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